올해부터 고교 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도 많이 달라집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선 선택 과목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지로 통합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교육부는 수험생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달라진 수능시험의 예시 문항을 공개하고 모의평가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8학년도 대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오늘 교육부가 수능 예시 문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이 모든 수험생이 모든 과목을 단 한 가지의 시험지로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수험생들이 국어에선 화법과 작문, 또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수학에선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 공통 과목 문제와 선택 과목 문제가 섞인 시험을 풀었는데 이 선택 과목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이 탐구 영역도 기존에는 17개 과목 가운데 2개를 골라서 문제를 풀면 됐는데 이제는 사회와 과학 각각 하나씩만 남았습니다. 또 사회 하나만 또는 과학 하나만 응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회과학을 모두 치르거나 둘 모두 치르지 않거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이 시험 시간과 문항이 지금과 같고요. 이 사회와 과학은 문항 수가 기존 20개에서 25개로 늘고 제한 시간 역시 30분에서 40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목은 한국사로 지금과 동일하고요. EBS 연계율 역시 현행과 마찬가지로 50% 수준에서 유지가 될 방침입니다. 네, 특히 변화가 큰 과목이 사회와 과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과학은 8개, 사회는 9개로 과목들이 쪼개져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로 합쳐지면서 문제 유형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와 과학 과목은 이 내용과 또 다루는 주제에 따라서 이 개별 영역으로 구분이 사실 돼 있습니다. 이 사회는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역사, 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으로 나뉘는 식입니다. 현재는 과목별로 한정된 분야에서 이 각 과목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던 반면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서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예시 문항을 분석한 교사들에게 저희가 좀 물어봤더니요. 이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문항별로 주가 되는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보기에 다른 영역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합과학 역시 물, 화, 생, 지 각 분야의 개념과 내용이 보기와 선지에 또 골고루 녹아들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과학 영역에서는 특히 단순 계산 문제가 줄고 그래프나 그림 등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늘었다면서 해당 부분을 주의 깊게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배점의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2점과 3점짜리 문항만 있었는데 이제는 1.5점, 2점, 2.5점으로 배점이 구분이 돼서 3단계 배점 체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교사들은 난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5점짜리 문제가 10번 이내에 초반부에 배치되는 모습도 있다면서 문제 풀 때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에 유의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험 시간 자체가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모든 선택 과목을 통합해서 아울러야 한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어와 수학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어하고 수학은 사실 사회과학에 비하면은 변화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네. 일단 선택 과목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이나 난도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까지 현재 수능의 범위와 난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고요. 이 수학 역시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교사들은 수학 1과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범위로 했던 2011학년도 수학 나형과 이 문제의 구성 그리고 난도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BS에서는 내일 EBS 아이사이트에 오늘 나온 예시 문항을 분석한 해설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학생들 이 강의 보면서 철저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설 강의 공개 일정 조금 앞당겨져서 오늘 오후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험생들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발표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모의평가 일정의 변화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계속 9월 모의평가라고 하반기 모의평가가 불렸는데 더 이상 9월이 아니고 8월 모의평가가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기에 앞서 이 수험생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6월과 9월에 각각 한 차례씩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반기에 치러지는 모의평가의 실시 시기를 오는 27년부터 조금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 9월 모의평가는 보통 수험생들이 수시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수능 최저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 또 정시 전형을 통해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닌지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따진 뒤에 수시 전형에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모의평가 성적은 이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실시 시기를 당겨서 성적도 지금보다 빨리 알려주고 또 동시에 수시 모집 시기를 9월 중순 이후로 조금 늦춰가지고 수험생들이 정확한 결과에 기반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9월 모평 이후에 성적이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교육 관계자는 성적 산출 시기는 더 당길 수 있다면서 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전에 성적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1학년 때는 수능시험에 반영되는 공통 과목을 배우고 2, 3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을 골라서 수업 듣게 되죠. 어떤 과목을 고를까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진로하고 흥미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고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입시인데요. 내가 고른 과목이 내가 가려는 학교 또 진학하려는 학과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 과목을 고를 이유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 대학의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을 예정보다 일찍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2018학년도 대학 입시의 반영 사항은 내년 4월에 나오는데요.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최대한 8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다음 달이면 내가 2,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 고1 학생들에게 안내가 되고 이후에 두세 차례 정도 수요 조사를 한 뒤에 2학기 말에 선택 과목을 최종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8월이면은 오는 8월이면 이 과목을 안내받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보다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선택 과목들은 이 수능 시험 출제 범위는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 3학년 수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이 되고 입시 개편안이 처음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 쭉 여쭤보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입시가 수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학 전형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속속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들을 보면 이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에서조차 2, 3학년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가 있는데요. 이 경희대는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들을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눠서 이 핵심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감점을 하고 권장 과목을 이수하면 가산점을 줘서 입시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는 18학점 5과목 이상, 또 과학교과는 수 20학점 6과목 이상 들으면 정시 모집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입니다. 학교 교사들은 대학별로 이런 장치들이 마련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 3학년 수업을 소홀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처음 도입되는 제도고 대입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갖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수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금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